저는 51세 때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고 살다가 부모님과 고부 갈등이 심해졌고 제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55세에 공기 좋은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요양을 하면서 지낼 수는 없어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자본금마저 다 잃고 지금은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몸에 병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고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저의 앞날이 너무 궁금합니다. 기문둔갑으로 저의 성향과 살성과 45세 이후 천반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문동갑 사주 상담 방송의 미가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의 좀 힘겨운 사연과 함께 지금 사주를 좀 풀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팔자이길래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하면 다 돼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게 이제 상식화돼 있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또 있어요. 똑같이 노력을 하는 기간에서도 운이 좋은 시기에는 그게 내가 요만큼 노력을 해도 이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운이 따라주는 느낌, 또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이를 악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상하게 결실이 안 보이고 허망해지는, 남들보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없거나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됐다던가, 그럴 때 굉장히 힘들죠. 평생 몸이 아프시고 직장을 변변히 못 다니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뭔가 사업적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힘드시고, 그냥 이런 사연만 들어도 아, 이렇겠구나라고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상. 예를 들면 내가 몸이 계속 아팠다라는 거는 내가 질병에 굉장히 노출돼 있다. 그리고 내가 되게 신약할 확률이 되게 많거나 삼형삼살이라던가 살성 같은 게 많이 두드러져 있거나 뭐 조건들이 있어요. 약간은 내가 눌리고 끌려가고 내가 마치 약자에 쓴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 텐데, 네, 이분의 사주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가 굉장히 태약한 사주고 명리에서도 태약하고 신약하게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생해주는 인수가 필요한데, 인수가 동해 있긴 하지만 공망에 굉장히 태약한 인수 자리가 동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지와 연간 자리가 인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뭐 넉넉하거나 잘 사시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본인이 굉장히 신약하거나 태약할 때 중궁의 관기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질병이나 아니면 강박관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전반적인 모습은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17충과 6위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중궁의 관기가 거의 다 충구까지 돼 있어서 힘겹게 보여진다라고 보여져요. 45세에 넘어가면 이분에게는 정인이 떠 있지 않는 게 상당히 아쉬운 사주예요. 이제 편인이 계속 떠 있고 충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가면서 융통성 있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손이 없고 통기가 안 된 사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 상태에서 손생제로 갈 수도 없고 관인상생으로 가야 되는데 전문직이나 인수를 용신으로 쓰지 않으면 관상생도 굉장히 힘겨워 보이죠. 이 사주가 어릴 때도 아마 좀 많이 아팠거나 약하게 태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51세부터는 본인 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죠. 천반이 뭔가 다시 시작하는 기운으로 돌아와 있어요. 57세까지. 다만 57세까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7, 5, 9, 6으로 돌죠. 그래서 관이 더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관이 커지는 시점에서 아마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마지막 끝자락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대운의 흐름상. 그리고 나서 58대 운에서 65세에 이때가 이제 편인대운이죠. 사실 편인대운이 나쁜 거는 아닌데 공망의 편인이라 사실 삼합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보다는 좀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그런 기운으로 보이죠. 58세 이후에는 또 편인으로 목 생활을 받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기운이 좀 나는, 지금 57세까지 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몸도 안 좋고 어떤 흐름적으로는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올해가 지나가면, 대운이 바뀌면 어떻게든 살 길은 열린다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인 대운이라도 인수 대운이 오게 되면은 힘이 좀 나요. 힘이 나면서 본인이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조건이 되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66세에서 74세에는 재성대운인데, 이 재성대운 자체가 신자진 합으로 또 관기로 또 뭉쳐져요. 그럴 때는 이때는 다시 또 한번 내가 관이 강해지는 시기, 관기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저는 이 사주가 계속 좋아진다기보담도 경우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66세에서 74세 재성대운이 재생간도 해주지만 삼합에 본인한테는 편관으로 굉장히 강하게 묶여져 버려요. 그럴 때는 나에게 좀 힘든 일이 또 기다리고 있다거든요. 그래도 45세 이후에는 아직 남아있는 시기에 그래도 기간들이 전보다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좀 잘하시고 요 힘든 시기만 무리하지 않고, 내가 일을 벌리지 않고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기회라는 게 앞으로 58세 내년부터는 한 번쯤 또 좋은 기회나 아니면 환경이 좋아지거나 또 변화가 한 번 있어요. 무려 한 8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좀 뭔가를 노후 준비를 좀 하시고, 66세 지나서는 크게 무리하지 말고 기다리시면서, 자식이 그래도 왕하고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지 시간을 보면은 그래도 다 동해져 있고, 늦게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식 자리는 그래도 강하게 들어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희망도 없고 뭐 계속 이렇게 아프고 안 좋냐? 꼭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사주를 미리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점은, 정말 안 좋을 땐 사실 조금 은둔해 있거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 벌리지 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57세까지는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왜냐면 3, 4알이 껴있는 기간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또 좋은 운이 또 들어올 때는 어때요? 좀 뭔가 좋은 어떤 환경이나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때 좋았을 때 내가 어떤 기회를 얻거나 했을 때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운이 오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좀 준비한 거를 갖고 좀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미리미리 알면 좋죠.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 좋을 때 자꾸 뭔가를 버리려 하고, 안 좋을 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하지만, 내가 거기다 너무 기를 쓰고 안 되는데 막 거기다 막 올인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뭐 역술가가 되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운 좋을 때는 내가 뭘 의도하든 안 하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빨리 받아들이고요. 방향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뭐 운이 안 좋다 그래서 그냥 낙담하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시기에 내가 뭘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거기서 완전히 뭐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뜻이죠. 운이 좋을 때까지. 운이 좋아지면 준비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고 보여요, 또 그게. 사주의 큰 틀은 사실 좀 분리할 수는 있죠. 일단 내가 태약하고 관계의 어떤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고 이런 것 자체는 내가 굉장히 몸을 많이 사려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김운동갑은 결론적으로 딱 보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사주가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는 이미 한 3초에서 5초면 눈에 들어와요. 그 뜻은 타고난 어떤 사주는 다들 그 불리하든 유리하든 패는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변수가 있냐? 대운이죠. 대운의 흐름.
거기서 내가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고 운이 안 좋을 때 내가 일을 벌리고 해서 무리수를 둬서 있던 것조차도 놓치냐 지키느냐. 이제 이런 데서 차이가 있고 또 선택의 차이죠. 그리고 그건 결국 선택은 내 어떤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심성이 어떠냐. 네, 심성에 따라서도 선택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생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사주라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그 이론도 있어요. 내가 이번 삶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내 영혼을 좀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갖고 태어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거는 내 삶의 숙제라고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 삶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내 심성에서 온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복을 갖고 태어나고 내 사주가 좋다 그래도 심성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겉으로는 부자이고 명예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지옥일 수 있거든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복한 척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복하냐? 이제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주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과연 내가 내 삶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내가 제복이 있냐 내가 이제 명예적으로 나중에 어디까지 내가 성공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어떤 재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그 이면을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돈이 왜 많아야 되면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가?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자기의 그 긍정적인 목표치가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좀 그 결과를 얻더라도 더 많은 만족감과 행복이 있을 텐데 그냥 목표 자체가 성공이고 목표 자체가 돈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만족도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네, 자, 오늘 또 긴 시간 또 많은 얘기를 제 아는 선에서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